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루크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대표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저희가 지자체 주요 뉴스 때 이제 영화제 얘기 좀 했거든요. 예. 잔디반 영화제라고. 예. 어떻게 영화는 좋아하세요? 저 영화를 어. 되게 못 봐서. 왜요? 왜? 영화를 그렇게 좀 많이 보러 갈 시간도 없고. 어.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영화 마지막으로 본 거에 뭔가 생각해보니까 명량이었더라고요. 상당히 좀 오래됐네요. 아, 근데 요즘 뭐 OTT 이런 것도 있는데 집에서도 보시면 되지 왜 주식하시느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영화 보통 안 2시간 좋아하시는구나. 하잖아요. 예, 그걸 쭉 보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주식 등락이 어떻게 변할까? 요게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시는구나. 그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한번 영화 한번 보러 가시죠. 제가 영화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팝콘 먹으면서. 예, 대표님, 우리 한번 그 주식 브리핑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미국장이 좀 노동절로 휴장이었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 우리 대신에 해외 주식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아시아 증시는 어제 한국, 일본, 대만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올랐고요. 미국 경제지표 양호하게 나왔다. 여기에 대한 어떤 안도감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오늘 대체로 올랐는데, 최근 이제 유럽의 관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냐,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최근 이제 프랑스 재정 문제가 계속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 재정이 좀 악화가 되고 이제 프랑스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라가르드 이 사람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데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IMF가 개입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예, 지금 실제로 지금 프랑스 내에서는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공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말을 하면서 일단 좀 안도감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곧 미국의 FOMC가 한 2, 3주 있으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네. 이제 금리나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증시는 일단 9월 첫날은 대체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방금 이제 글로벌 증시 이제 미국을 제외한 여러 도시 국가들의 주식 시장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글로벌 증시 이게 어떤 바로미터가 됩니까? 그렇진 않죠. 아니요, 이게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좀 비슷하게 한 묶음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채권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건 되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약간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른 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게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저는 이제 그냥 미국장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큰 포션일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이제 글로벌 증시를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확률을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최근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하네요. 이거 좀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예, 어제 저녁에 이제 블룸버그에 갑자기 기사가 나와서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많이 팔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만 거의 7억 달러 가까이 이제 매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2019년 이후에 한 달 매도량으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8월에만 매도한 게 아니라 4개월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8억 달러 정도 누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팔았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기대치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증시가 올랐으니까 우리 증시도 왔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팔아서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갔는데 다만 이제 여전히 테슬라 보유하고 있는 게 219억 달러라서 외국인들 국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1위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2위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3위가 팔란티어라서 전기차 그리고 AI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보유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조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 파신 분들이 왜 굳이 암호화폐인 거예요? 약간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이제 등락폭이 좀 커지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보다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쪽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자금의 성격상 암호화폐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그 고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팔고 가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 그 뭐 암호화폐 얘기 나왔으니까 뭐 암호화폐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예, 예. 네네. 뭐 특별하게 뭐 그 많이 쏠린 곳이 있나요? 이더리움하고 어. 이더리움하고 좀 비슷한 거 성향이 있는 걸로만 좀 돼 있고 뭐 예. 생각보다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는 이제 많이 안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래요? 보통 비트코인 이외 사실 1위 종목 1위 이제 암호화폐보다 그 주변이 더 변동성은 크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쪽으로 더 선호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저처럼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가는 거 이런 걸 어떤 그 주류로 생각하고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아,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서학개미가 완전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이제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테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테슬라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누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추종해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리스크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되겠군요. 대표님, 요거 유명 해외 증권사들이 그 미국보다 다른 나라 주식을 사려고 한다는데 이거 뭐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의외긴 합니다만 프랑스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성장 전망이 앞으로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미국하고 똑같은 업종이라면 덜 올라서 이제 싸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결국엔 미국이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기술주 AI주의 자금이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거다 이런 걸 권하고 있고요. JP모건도 역시 뭐 유럽이 이제 미국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외 지역은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해서 뭐 유럽과 중국 쪽으로 좀 주목도를 많이 갖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그 연초에만 해도 뭐 아시아 신흥국가 뭐 주식 뭐 거기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예, 이제 예. 그 어떤 흐름이 바뀐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유럽이 좀 덜 올랐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중국까지 장기적으로 눌려있다 이제 오르기 시작한 쪽, 그러니까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증시 한번 보죠. 어제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예, 어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뉴스가 역시 이제 타격을 준 걸로 보여지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코스피 낙폭의 절반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 이제 반도체 들여놓을 때마다 미국 허락받으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예. 이제 평가가 되고 실제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두 종목 집중적으로 매도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지수를 방어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말에 또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오는데 고용 지표를 봐야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여부가 확실시 될 거냐 아니냐 이게 가늠이 되니까 금요일까지는 일단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돼서 악재는 있는데 받아주는 매수가 없다 보니까 좀 낙폭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으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미국 어떤 그 재료 같은 것을 못 쓰게끔 요렇게 얘기한 갑자기 그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반도체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력, 그러니까 미국의 허가 없으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은 최대치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견제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그러니까 중국의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산 차질을 빚어지게 되면 이제 중국의 또 경제 성장이라든가 제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중국 시안인가요? 거기에도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 큰 타격 아닌가요? 예,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면 한 30%, 40% 정도, 그러니까 D램 기준으로 볼 때 각각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당장 이게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라서 올해까지는 뭐 상관이 없고 또 미리 이제 사재기식으로 들여놓으면 또 단기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거긴 한데 길게 보면은 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렇게 반도체 뭐 앞서도 말씀해 주지만 이제 반도체 비중이 뭐 큰 그 적은 나라들만 많이 오르고 지금 반도체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증시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반도체 문제가?
뭐 올해 이제 돌이켜 보면 뭐 큰 악재같이 걱정은 했는데 대부분 다 해소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관세 때문에 뭐 주식시장 급락했었는데 지금 보면 최고치 근처까지는 악재도 근처잖아요. 그리고 예. 또 뭐 이란 핵시설을 미국이 공습했을 때도 세계 3차 대전 난다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두 기업 모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인데 예. 일단 유예 기간이 연말까지로 잡혀 있어서 아마 그 안에 협상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매출이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영향 주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예. 봐서 길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대표님 어제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문제 요거 이제 대법원 판결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뭐 일각의 어떤 전문가들은 이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월쯤에 뭐 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대단히 그 아주 가까운 시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언론들 종합해서 보면은 예. 내년 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10월에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들어서 10월의 근거는 네네. 이번 관세에 대해서 10월 14일까지 일단 관세가 유예한 걸로 2심에서는 이제 허락을 해줘서 네네. 그때 이후에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제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1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은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1월이어도 이거 그렇게 먼 시일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이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